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급 90% 인정 비율입니다. 역병, 모자이크병, 가루더댕이병, 입말림병, 영모 가입했어요. 무서운 애 둘이서 결축하고 뿔라네. 그래서 전에도 했기 때문에요. 영모 가입했어요. 누구? 무서운 애 둘이서 누구? 결축하네하고 뿔라네. 그래서 역병, 모자이크병, 가루더댕이병, 입말림병, 무름병, 둘레썩은병, 결축병, 감자뿔라방. 그래서 뭐 다른 식으로 외우든 어떻게 외우든 두 문자를 외우시든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않으면 문제 나왔을 때 이 표를 주면 좋지만 안 줬을 경우는 풀 수가 없게 되죠. 다음 2급입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두 문자를 그대로 제가 가져옵니다. 혹시 마더 검진했어? 줄줄이 아방균이네. 이거 그냥 시중에 인터넷에 떠도는 거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은 홍색부패병입니다. 홍색부패병. 시는 시드름병, 마는 마른 썩은병, 더는 더댕이병, 그 다음에 풋마른병, 줄줄이, 줄기검은병, 줄기기부썩은병. 혹시 마더 검진했어 할 때 검은무늬병, 진두물병. 줄줄이 아방균이네. 아메리카 이꼴파리 방아벌레류. 그래서 여러분만의 두 문자로 하시든 아니면 뭐 이대로 하시든 아방균이란 균이 있나 봐요. 뭐 별 볼 일 없는 균인가 봐요. 줄줄이 아방균이네. 홍색부패병, 시드름병, 마른 썩은병, 더댕이병, 검은무늬 썩은병, 진딧물류, 풋마른병, 줄기 기부 썩은병, 줄기 검은병, 아메리카 이꼴파리병, 방아벌레류, 균핵병.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3급 큰 파 뿌리, 큰 파 뿌리하고 겹 오이를 불에다 구웠더니 반쪽은 흰색인데 나머지는 잿빛으로 타버렸다. 뭐 이렇게 하시든 또는 다른 걸로 외우시든 그렇게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90%, 70%, 50% 피해 인정 비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품목의 보험 기간 중 보장 개시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품목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대파 초과할 수 없는 종료일입니다. 5월 20일이죠. 고랭지 배추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당근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브로콜리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시금치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할 수 없는 이 날짜들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9회에도 기출이 이대로 나왔습니다. 10회는 안 나왔지만 또 이제 11회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거 전체를 눈여겨봐 두시고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죠. 자, 정식 완료일은 24시까지인데 다만 이 날짜는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정식 완료일로 초과할 수 없는 날짜입니다. 아까 봤죠? 대파는 5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호박 5월 29일. 그 다음에 대파는 5월 20일이고 단호박은 5월 29일. 이걸 굳이 520, 529 대단히요. 520, 이거 비꼬는 말이죠. 520, 529 대단히요. 520, 5월 29일. 5월 20일. 529, 5월 29일. 그래서 520, 529 대단히요.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520, 5월 20일 대파, 529 단호박은 5월 29일. 그래서 대파는 5월 20일, 단호박은 5월 29일. 고랭지 배추 아까 봤죠. 7월 31일. 양상추는 8월 31일, 가을 배추 9월 10일, 월동 배추 9월 25일, 브로콜리는 9월 30일. 그래서 월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몇 번 보시면서 눈두장 찍으시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음 파종 완료 일시. 이건 정식이고 이번에는 파종 완료 일시입니다.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7월 31일 갔죠. 고랭지 무나 고랭지 배추나. 당근은 8월 31일. 팔당댐에 가면 그 팔당댐 옆에 보면 당근이 많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당근이. 당근 꽃도 막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당근이. 그래서 당근은 8월 31일입니다. 팔당댐 옆에 그 당근밭 한번 연상해 보세요. 당근밭 엄청 큰 거. 그래서 당근 8월 31일까지. 다음 메밀 9월 15일, 월동무 10월 15일, 쪽파 10월 15일, 시금치 노지 10월 31일.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봐 두시고 몇 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공통적으로 인수가 제한되는 거.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이미 피해가 확인됐다. 그런데 인수할 수는 없죠. 여러 품목이 혼식되었다. 인수 제한입니다. 하천부지 상습 침수구역 인수 제한입니다. 통상적인 재배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다. 뭐 제초도 안 하고 비료도 주지 않고 이러면 인수 제한입니다. 밭작물을 비닐하우스에 심었다. 시설 농지다. 시설 재배 농지다. 그러면 인수 제한입니다. 그냥 우리 식구 먹으려고 심었다.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인데 연육교도 없고 전기선도 안 다닌다. 그럼 재해가 나도 가서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수 제한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300m 이내 구역이죠.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하다면 인수가 가능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추의 인수 제한.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합니다. 내년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고추 인수 제한. 보험 가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 이건 알고 계시죠? 200만 원 미만이면. 제식 밀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500주에서 4,000주입니다. 1,500주 미만 안 됩니다.
4,000주 초과도 안 됩니다. 1,500주에서 4,000주, 그러니까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지 재배와 터널 재배만 되고 그 외의 재배 작행은 안 됩니다. 노지 재배, 터널 재배만 됩니다. 그러면 고추를 시설 재배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수 제한에 걸립니다. 고추를 비닐하우스에다 심었다. 그리고서 고추에 대해서 재보험에 들려고 옵니다. 그럼 받아줄까요? 안 된다는 거죠.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수 제한입니다. 고추를 정식하지 않고 직파해 버렸다. 그냥 씨로 뿌렸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심어야 되는데 4월 1일 이전이나 5월 31일 이후에 정식했다. 식재했다. 다 안 됩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 농지 내에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그 농지. 그러니까 하나는 터널 재배로 하고 하나는 노지 재배로 한 거. 이걸 섞어서 하나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되느냐?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인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터널 재배는 평방당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생산비가, 노지 재배는 평방당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노지 재배 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건 된다는 거죠.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수가 가능하다. 다음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 인삼을 재배하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내에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추와 인삼을 연작해서는 안 된다. 언제? 6개월 이내에. 그 다음 풋고추 형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안 됩니다.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한 농지는 고추에 있어서 인수 제한입니다. 다음 167번 문제입니다. 종합위원 밭작물 생산비 보장 고추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다. 각 농지별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이면 가능, 불가능이면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한 농지는 그 사유를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A 농지를 보겠습니다. 고추 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 금액 300만 원으로 가입하고자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가입 금액 300만 원이면 됩니다.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요. 근데 어떤 것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이 부분이죠. 고추 정식 6개월 전 내에 인삼을 재배한 이후에 고추 정식 6개월 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개월 전에 인삼을 재배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전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6개월이 넘어야만 됩니다. 인삼 재배일로부터 인삼 재배를 마지막 그 재배 처리를 한 다음부터 고추를 심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5개월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인수 거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농지 직파하고 제식 밀도가 1000제곱평방당 1500주로 가입 신청했다. 1500주면 되죠. 1500주에서 4000주 1500주 미만은 안 됩니다. 4000주 초과도 안 됩니다. 그러면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면 되겠죠. 이하. 근데 여기서 1500주니까 이상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건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되죠? 직파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옮겨 심는 정식을 해야지 고추를 직파한 것은 인수 제한에 걸립니다. 다음 C농지를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5월 1일 터널 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로 가입 신청을 했다. 인수 제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 제한에 해당되죠. 자, 5월 1일 때문에 그럴까요? 고추 정식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죠?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이전 안 되고 이 이후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5월 1일이면 여기 어디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기 때문에 5월 1일은 됩니다. 그 다음에 터널 재배. 노지 아니면 터널 두 가지 중에 하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풋고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인수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C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다음 D농지를 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의 농지이나 300m 이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안 되죠. 그런데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하다면 200만 원 이상이면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은 안 됩니다. 인수 제한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한일까요? 200m 이내도 되고 200만 원인 이것도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시설재배. 고추는 시설재배, 즉 비닐하우스에 키우는 것은 이제 밭작물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터널 재배 아니면 노지 재배라 해야 한다. 시설 재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 안 된다. 이농지 제곱미터당 2주의 제식 밀도로 4월 30일 노지 재배로 식재하고 가입 신청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제곱미터당 2주면 1000제곱미터 즉 10R면 얼마죠? 2000주가 되겠죠. 4월 30일 날 노지 재배. 4월 30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면 되죠. 4월 30일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노지 재배 가능하죠. 그 다음 제곱미터당 2주의 제식 밀도. 고추는 어떻습니까? 1500주에서 4000주면 되죠. 1500주 미만 안 되고 초과 안 되니까 되는 건 요 바운더리 내죠. 1500주에서 4000주. 근데 2000주니까 이 바운더리 내에 속하죠. 되는 거죠. 4월 30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당되죠. 이것도 되는 거죠.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아니면 노지 재배. 그래서 이거는 이농지 같은 경우는 인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농지는 인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넣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8번입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에서 감자, 봄, 가을, 고랭지, 품목의 병해충 등급별 인정비율 90%에 해당되는 병해충을 쓰시오. 감자에서 90% 1등급이죠. 병해충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모 가입한 것이 제일 크죠. 영, 모, 가, 입 했어요. 둘이서. 누구누구? 결축하네하고 뿔 달린 애하고 무서운 애 둘이서. 역병, 모자이크병, 가루, 더댕이병, 입말림병, 둘레 썩은 병, 갈증병, 감자, 뿔나방, 무름병. 둘 여기도 나오나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둘레 썩은 병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90%두 문자로 외우시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감자의 병충해 90% 인정 피해율 0, 5, 가, 2 했어요. 뿔 달린 애하고 갸죽간 애, 무서운 애 둘이서. 그래서 역병, 모자이크병, 가루더댕이병, 입말림병, 감자 뿔나방, 갸죽병, 무름병, 둘레썩은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브로콜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잔존보험가입금을 쓰죠. 보험금은 어떻게 주죠? 브로콜리는 잔, 경, 피,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잔존보험가입금액, 경과비율,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보험금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 준거 이거 빼고 나면 잔존보험가입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경과비율, 경과비율은 뭘로 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브로콜리는 표준 생장일수가 130일이죠. 그 다음에 이 알파 계수가 49.2%죠. 이게 해마다 변합니다. 2024년 49.2%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9.2%로 놓고 여기서 생장일수는 이제 며칠까지인지는 주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 계산 방식이고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율은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하면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69번입니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브로콜리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고 아래 조건을 참조해서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자, 그러면 브로콜리의 보험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잔, 경, 피. 자, 잔존보험가입금액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없다. 타먹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잔존보험가입금액이 되겠죠. 1,500만 원 곱하기 경과비율. 경과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는 130인데 그 다음에 알파 계수는 49.2%인데 생장일수는 여기서 며칠이라고 주어졌습니까?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가 생장일이죠. 65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 비율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겠나요?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십시오. 제가 구한 것에 의하면 74.6%가 나왔어요. 곱하기 피해율. 자, 피해율에서는 피해 면적 비율, 면적 비율하고 곱하기 작물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하면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피해 면적 비율은 1000분의 600이 되죠. 실제 경작 면적은 1000인데 피해 면적이 600이니까 피해 면적 비율은 60%네요.
60% 곱하기 작물 피해율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총 작물이 얼마? 22, 52, 67, 33 그럼 100이네요. 100개 중에서 피해율은 50%영이 30개면은 15개죠. 피해는 더하기 80%영이 15개면 얼마예요? 58, 41, 8은 8, 12개인가요? 더하기 100%영이 33개. 그러면 100분의 27, 57, 60이 되나요? 없습니까? 이거는 27, 57, 60 맞네요. 그럼 60%네 이것도. 피해율도 60%. 작물 피해율도 60%.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여기서 미보상 비율은 얼마라고 나왔죠? 미보상 비율은 주어지지 않았죠. 예, 다른 사항은 주어진 것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60% 곱하기 60%니까 66은 36, 36%네요.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은 3%죠. 보험 가입 금액이 3%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3%면 얼마가 되는 거죠? 3, 1, 3, 3, 5, 15, 45만 원이 되나요? 45만 원. 이거 계산하면 보험금이 되겠죠. 네, 여러분이 전자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잔, 경, 피, 자로 된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지급한 게 없으니까 1,500만 그대로 나오고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계산하니까 74.6% 나왔다. 피해율, 면적 피해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니까 36%가 나왔다. 자기부담금 45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57만 8,4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것을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